얼마 전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한국의 영동대로와 중국 상하이에서 화려한 드론쇼를 선보였습니다. 영동대로에서는 새해를 맞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으며, 상하이에서는 자사의 플래그십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쇼를 선보였습니다. 중국어와 영어 정자로 니하오 중궈, 헬로 차이나라는 글자가 하늘에 수놓아지자 당시 중국에서는 현대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며 극찬하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드론의 종주국 중국에서 건방지다라며 현대의 드론쇼를 무작정 깔보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최근 모빌리티 회사를 자청하며 UAM이라 불리는 드론 택시에 미래를 걸겠다 선언하였지만, 실제로 현재 전세계 드론업계 1위는 단연 중국 DJI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론의 꽃이라 불리는 군사적 용도에서는 아직 미국이 압도적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최소한 상업용 드론 부분에서는 중국이 1위인 것 역시 사실입니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드론 회사 DJI는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팬텀을 비롯해 2006년 이후 무수히 많은 가성비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인이 드론을 싸고 쉽게 접하는데 일조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의 매출은 1조 원을 훌쩍 넘었으며 현재는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을 터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자꾸 크고 작은 행사에서 중국이 주장하기로는 마치 한국이 드론의 종주국인 것 마냥 행동하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아닐 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드론쇼를 선보인 그 장소에서 정확히 2개월 뒤 중국이 또 다른 드론쇼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중국의 웨이보 등 각종 SNS 매체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14일 밤은 중국의 큰 명절인 단오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황푸강변의 와이탄에서는 중국 경제의 번영과 기술 굴기, 코로나19 극복을 과시하며 중국인들의 사기를 북돋고자 하는 드론쇼가 한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드론 수십 기가 통제력을 상실한 듯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증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중국이 새로 개발해낸 전투용 드론이 반동 분자를 색출하려는 듯 지상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흡사 폭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14일이지만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기술력의 자존심이 구겨질 것을 우려하여 중국 공산당에서 언론을 고의적으로 통제한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지난 23일 한 업체가 눈치 없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회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이항홀딩스였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항홀딩스는 중국의 신생 드론 업체로서 올해 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13달러였던 주가가 124달러로 거의 10배 상승한 기업입니다. 그들은 자사의 기술력으로 수년 내에 드론 택시는 물론 드론 택배 서비스 등 각종 신세계가 열릴 것이라 호언장담했었죠. 그런데 2021년 2월 16일 글로벌 투자정보업체 울프펠 리서치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이항홀딩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70%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이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항은 거액의 가짜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드론 택시 생산을 위한 기초적인 조립 라인도 없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직접 탐방을 해보니 쿤샹이라는 업체와 5천억 원치 계약을 맺었지만 막상 쿤샹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고, 광저우에 있는 이항의 본사에는 제대로 된 생산 설비도 없었죠. 심지어 현재 생산 중이라는 드론마저도 핵심 부품이 T모터라는 회사의 제품에다가 그저 브랜드 태그만 바꿔치기 해서 판매하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광기에 묻혀있던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더해졌는데요. 현재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로는 이항이 주장하는 만큼 실용적인 드론을 만드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해 UAM 생산에 뛰어들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아직까지도 UAM을 상용화는 한참 뒤에서야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일개 신생회사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 허풍을 떠는 꼴이었죠. 어찌됐던 이항홀딩스는 이렇게 역사 속에 묻히는가 싶었는데, 이번 중국 상하이 드론 폭격 사태에 한마디 거둔 것입니다. 일각에서 혹시 이 쇼에 사용됐던 드론이 이항 제품인가? 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가뜩이나 폭락하여 찔끔찔끔 회복되고 있던 주가에 악영향이 끼칠 것을 우려한 이항이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며 제발 저린 것이었습니다.
세계인의 입장에서는 이 드론이 누가 만든 것인지는 관계없습니다. 그저 중국이 중국했다라고 생각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서 애써 무드렸던 부끄러운 사건을 재발절인 중국의 회사가 괜히 들쑤셔서 전 세계가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세계 네티즌들은 그렇다면 이 드론을 만든 게 누구인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큰 행사에 사용됐던 드론인 만큼 DJI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1위 점유율의 DJI 드론에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동안은 점유율 향상을 위해 이득을 적게 보더라도 괜찮은 제품을 내놓아 판매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올해부터 싸구려 제품을 내놓으려던 찰나였는데 그 첫 번째 시범 운행인 이번 상하이쇼에서 드론 폭격쇼라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 네티즌들의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티즌들의 의견은 후자로 합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 자사의 매출 감소를 우려한 DJI가 의도적으로 공산당과 협력하여 이번 사건이 세간 알려지는 것을 막은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어찌됐든 세계 각지에서 경쟁력 있는 드론 회사가 점점 더 많이 출범하는 현식이 이번 사건이 중국산 드론에 대한 신뢰를 대폭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괜히 한국의 드론 조종 기술력에 열등감을 느낀 중국이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섰으나 본전도 못 찾고 중국산 드론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릴 개망신을 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의 심기를 긁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는 미국이 군사용 드론 1위이지만 중국 역시 상업용 드론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군사용 드론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죠. 하지만 현재 한국은 전 세계의 모든 군사용 드론이 두려워할 만한 독자 기술을 지니고 있다 합니다. 사실상 드론의 공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로 신호 위조를 통해 비행하는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입니다. 위조된 GPS 신호를 이용하여 드론의 위치를 속이는 방식인데, 이것을 이용하면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죠.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무기를 장착한 드론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드론을 격추시키는 것보다 그 드론을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나 주요 시설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한국연구진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한국은 차세대 드론 시장에서 드론 자체로는 아직 기술력을 많이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안티드론 기술로서 전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대드론 전투의 실전을 나날이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도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티드론의 1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세계 최초로 항공기에 레이저 무기를 달아 공중을 떠다니던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국의 기술이 드론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종전의 방식대로 드론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안티드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3월 차세대 무인 항공기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그림으로 봐서는 군사용 드론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미국을 도와 그 뒤를 쫓아오려 하는 중국을 이스라엘과 한국이 안티드론 기술력으로 격추시키려는 상황이 완성된 것인데요. 점점 치열해지는 미래 군사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또 어떤 활약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